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홍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신수용의 뉴스레이더 신수용 대표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오랜만에 왔습니다. 추석 명절도 지나고 아주 바빴습니다. 폭염에서 이제 가을 분위기가 좀 나죠. 뜨거운 가을에서 또 가을 폭우를 지나서 오늘은 완연한 가을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구름이 멋있습니다. 그리고 하늘도 높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가을만 되면 천고마비의 계절이라 그랬는데 오늘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아마 부산에서는 멀리 스시마가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서울에서는 저기 뭐 어디가 보인다 그러더라. 하여간 개성 멀리까지 그렇게 보이는 아주 좋은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관악산에서 보면 제가 거기서 살았거든요. 근데 거기서 보면 인천 앞바다까지 보입니다. 아, 인천 앞바다. 아주 맑은 날까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주셨지만 가을이 오기 전에 집중 폭우가 있었는데 우리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하루빨리 폭우 우리 수해에 잘 해서 다시 평안한 날이 왔으면. 근데 이게 뭐 잘 조명을 안 해서 그런지 폭우의 상황을 우리 국민들이 제대로 인지를 못하는 느낌도 있어요. 어쨌든 빨리빨리 회복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대한민국의 뉴스를 뒤덮고 있는 뉴스 메이커 네 사람입니다. 이 사인에 대해서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저는 정직에 목숨을 건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훌륭하신 말씀. 그리고 정직이 또 최상의 정책이고. 그렇죠. 근데 지금 보면 1%의 뭡니까 진실, 그리고 99%의 거짓, 이런 것이 있고, 또 99%가 진실인데 1%의 거짓, 이런 것이 있거든요. 가짜 뉴스. 싸움이다. 그래서 뉴스를 지금 뜨겁게 달구고 있는 뉴스 메이커 네 사람인데, 지금부터 말씀드리면 김건희, 김영선, 조국, 이재명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수용의 뉴스레이더에서는 신수용 대표가 이걸 아주 깊이 취재를 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김건희 여사. 김건희 여사에 관해서 지금 여권과 대통령실에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전혀 그럴 리가 없다라고 극구 부인을 합니다. 그런데도 지금 전국에 있는 신문 방송에서 김영선 전 의원 아시죠? 그렇죠. 기억나십니까? 아주 미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국회의원 아니죠. 현재는 아닙니다. 그래서 김영선 의원의 공천 문제와 관련돼서 현재 구설수에 올라와 있죠. 그리고 이 사안이 이 민주당에서는 김건희 특검법에 집어넣어서 김영선 의원의 공천과 관련돼서 이제 김건희 특검법이 이 단독 의결이 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내용은요. 문제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네 번째 김건희 여사의 특검법이 발의가 됐는데요. 네 번째 특검법 안에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기존의 법안에다가 뭐 양평이니 뭐 디올백이니 뭐 이런 게 주가 조작이니 이런 게 있는 데다가 이번에 지난 5일날 뉴스토마토라고 하는 인터넷 매체가 있었어요. 거기에서 단독 보도로 그런 내용을 냈죠. 뭐냐면 이번 4월 10일 총선에 앞서서 2월 말쯤에 개혁신당 이준석 그 대표가 맡고 있는 개혁신당이 2월 말에 대구 주변의 칠불사라고 하는 사찰에서 회동을 가졌답니다. 거기에 김영선 국민의힘, 당시로서는 국회의원이죠.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개혁신당 비밀회동에 참석을 합니다. 해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뉴스토마토에 의하면 2022년 5월 달, 그러니까 그해 6월 1일 날 지방선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당시 창원 의창 지역의 국회의원이던 박완수 현 경남지사가 도지사로 출마해서 거기에 다시 국회의원을 뽑아야 되는 그런 보궐선거를 해야 될 지역이었는데
그때 김건희 여사가 너 창원 의창으로 가라 라고 해서 개입을 했다. 이거를 터트릴 테니 나 비례대표 1번을 줘라. 안 된다. 3번을 줘라. 안 된다. 김종인 당시 비대위원 공천심사위원장이 전직 의원은 그 누구도 안 된다 해서 조응천이라든지 이원욱이라든지 뭐 그 당시 김종민이라든지 뭐 양형자 이런 분들이 전부 공천을 못 받았습니다. 노를 했다는 이런 일이 있다라고 뉴스토마토에서 터뜨렸어요. 그러니까 김영선 의원은 그날 바로 나는 그런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단 부인을 해놨는데 이준석 의원은 그런 사실이 있지만 그날 모임에 참석했다. 김영선 전 의원이 와서 김건희 여사가 거기로 가라고 한다. 했었던 적이 있다. 이걸 내가 기자회견에서 폭로를 하겠다. 대가로 나를 개혁신당, 지금은 국민의힘 국회의원 5선 의원이지만 개혁신당 비례대표 1번을 달라. 해서 이준석 대표가 싫다. 왜? 그 당시에 모든 사람이 개혁신당에서 거부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 뉴스토마토에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 중간에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하필 20일 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핫 이슈 중에 모두가 이번 9월 20일 날 일어난 일들이 주로 20일 날이에요. 그러네요. 20일 날 JTBC, SBS, 그다음에 MBC, 그다음에 한겨레 신문 여기에서 모두가 아까 발표했던 뉴스토마토가 5일 날 발표했던 후속 기사를 단독 기사로 다 특종을 합니다. 그러네요. 내용이냐? 자기들이 그 내용을 가지고 자기들이 조사를 했더니 그 이상을 넘어서 선거 직후에 회계 책임자가 김영선 측에서 MC 또는 명태균 씨라고 하는 정치 경남 지역에는 유명하다 그래요. 근데 명태균 씨가 자기가 김건희 여사하고 텔레그램을 주고받은 내용이 있다고 하면서 그때 영향력을 행사한 대가로 6,300만 원을 줬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지금에 와서는 김영선 씨나 명태균 씨나 꾼돈 갚았다라고 이제 말을 바꿨어요. 꾼돈 갚았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다. 그런데 SBS나 JTBC나 MBC에서는 어쨌든 주고받은 돈의 6,300만 원이 오간 일이 있다라고 해서 공천 개입 의혹에 뒷받침하는 내용이다라고 이제 의혹을 제기했어요. 이제 이런 상황에서 김영선 씨가 어제 자기 회계 책임자를 뭐 고발했다 그럽니다. 뭐 자기도 사기당한 거다라고 얘기를 했다 그러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번 개입 문제를 현재 창원지검에서 조사 중에 지금 수사 중에 있습니다. 김영선 씨가 아마 소환됐거나 소환될 예정입니다. 제일 먼저 그렇게 되면 이거 있는데 지금 국민의힘은 부글부글 끓죠. 아니 5선까지 하고 한때 한나라당 대표까지 한 김영선이가 자기 영달을 위해서 김건희 여사를 팔고 또 그거를 또 MC라고 하는 명태균 씨를 팔고 해가지고 이준석 개혁신당 이 국민의힘에서 퇴출된 당에 가서 나 비례대표 주시오 하고 폭로하겠다고 했다는 자체가 굉장히 이거는 정치 도의상 있을 수 없다. 대통령실에서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 구체적인 건 본인이 김건희 여사겠죠. 본인만이 아는 일이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 더 이상 뭐 할 말이 없다라고 이렇게 논평을 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10월 7일부터 25일까지 국정감사가 있거든요. 정무위원회라든가 법사위원회에서 이 문제가 크게 다뤄져서 핫 이슈입니다. 김건희, 김영선은 핫 이슈입니다. 지금은 최고 핫 피플, 최고의 뜨거운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먼저 짚었고요. 그러면 김건희 여사와 김영선이 같이 지금 해결됐네. 그렇죠. 뉴스메이커 4인 중에 벌써 그런데 두 사람이 벌써 해결이 사실 여부를 떠나서 검찰은 제가 검찰한테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이재명이한테 우리는 좌고 우면을 안 했다면 김건희나 김영선이 문제도 법조인이다, 김영선이 변호사다 했다는 이유로 적당히 덮어서는 안 됩니다. 또
대통령 부인이라고 해서 적당히 덮는다? 이 정권은 그러면은 무너지기 십상입니다. 무너집니다. 네. 국민한테 한 점의 의혹 없이 밝혀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현재 심우정 검찰총장이 어깨에 쥐고 있는 힘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또 뭐가 있냐면 네. 오늘이 또 뭐냐면 수사심의위원회가 오늘 열립니다. 아, 예. 수사심의위원회는 뭡니까? 디올백 문제 저번에 이원석이 있을 때 검찰총장이 있을 때 최재형 목사를 제외하고 불기소 처분 결정을 내렸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법적으로 법조인들이 무슨 얘기냐? 양 당사자를 불러서 구사심의위원회를 열어야지 왜 최재형을 빼놨냐 해서 네. 최재형을 넣고 그걸 다 무효시키고 다시 하는 게 오늘입니다. 이제 수사심의위원회가 있고요. 여기 지금 기사 화면에 나옵니다. 이게 뉴스토마토에서 나온 겁니다. 네. 보시다시피 단독으로 김건희 여사 4.10 총선 개입이다라는 보도가 있지요. 네. 이 내용이 뉴스토마토에서 밝혔던 내용이고 네. 기사를 내려보면요. 바로 기사를 내려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네. 뭐냐면 JTBC가 지난 20일 날 이것도 20일 날 더 내려보면 네. 20일 날 이제 이분이 김영선 씨고요. 지금 나오는 화면에 이게 김영선 네. 씨고 네. 더 내려보면 이 20일 날 이게 20일 날입니다. 네. 20일 날 김영선이가 명태균에게 돈을 6,300만 원 건넸다라고 하는 걸 특정 보도입니다. 단독 보도입니다. 예. 네, 이게 내용이고요. 다음 뜨거운 이슈가 누구냐? 네. 김건희, 김영선 다음에 네. 조국입니다. 조국입니다. 네. 자, 예, 조국입니다. 잠깐만요. 조국입니다. 예, 네. 이렇게 조국입니다. 조국 지금 조국 혁신당 대표는 아시다시피 자녀 입시 비리로 네. 1, 2심에서 1심과 2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받고 그다음에 상고심을 앞두고 있습니다. 상고심은 법률심이에요. 네. 이게 주먹으로 예를 들어서 주먹으로 때린 사건인데 네. 절도죄를 적용했냐 안 보는 이런 법률심입니다. 법률을 제대로 정형하는 그렇습니다. 거거든요. 예. 그런 상태에서 현재 조국 대표가 재판을 이제 상고심 재판을 받습니다. 네. 근데 조국 대표가 지금 어디가 있을까요? 조국 대표가요. 10월 16일 날 네. 지금 5곳에서 재보궐선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0월 16일 네. 서울시 교육감, 영광 뭐 그렇죠? 예. 지금 곡성과 예. 영광 예. 그리고 부산 금정구, 인천 강화군, 네. 그다음에 서울시 교육감 이렇게 5군데서 치러지는데요. 네. 하필 정말 민주당의 텃밭이라는 곳에 내가 적자입니다. 네. 내가 민주당의 적자입니다 해서 지금 곡성에 지금 월세를 내서 방을 얻어서 네. 이미 한 달가량 지금 나가서 선거 지원을 하고 있어요. 네. 그 기사를 내려다 보면 좀 나와 있을 겁니다, 지금. 내려와 있는데 뭐냐면 더 내려서 보면은 여기 있습니다. 이게 곡성군에서 월세 사례를 하고 있고 이게 박웅두라고 네. 조국 혁신당의 곡성 군수 후보예요. 네. 이분이 민주당 공천을 넣는 박웅두 예비 후보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민주당 곡성 군수 후보로 넣었는데 이 사람이 거기서 예비 심사에서 탈락 위기에 있었을 때 옮겼습니다. 이쪽으로. 네. 그래서 이재명과 이분들은 한 판을 붙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왜 전라도가 왜 민주당이냐? 네. 조국 혁신당이 민주당을 책임지겠다 그래서 가서 지금 이렇게 조국 대표가 선거 지원 운동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어제 그제 조국 대표나 황운하 대표랑이 다 가서 운동을 하니까 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현지를 찾았고요. 어제는 거기서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도 최고위원회를 거기서 열었습니다. 그리고 시장을 다니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네. 단단히 붙었습니다. 이건 완전히 자존심 싸움이거든요. 네. 이재명 대표가 무슨 얘기를 했냐. 만약에 이번에 선거에서 네. 우리가 진다면 우리 민주당 지도부의 최고의 시련을 겪을 것이다. 왜냐, 민주당이 텃밭이라고 알았던 호남에서 패배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아,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조국 대표한테는 안 물려준다 그래서 지금은 서로 상당히 뼈 있는 말로 주고받으면서 비판을 해요. 네. 조국 대표 같은 경우에는 조국 당은
우리 이중대다라고도 하고 또 민주당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하면 조국당에서는 왜 너희들이 텃밭이라고 했지만 우리가 조국당이 오기 전까지 너네가 호남에서 한 일이 뭐가 있냐. 앉아서 그냥 다 막대기만 꽂아도 당선만 됐지 뭐냐라고 그래요. 하는 상황에서 예. 싸움이 붙어 있는 상황인데. 예. 자, 그 조국 상구심이 있잖아요. 네. 주심이 뭐 정경심의 4년 송관 엄상필이라는 얘기가 나와 있는데 그렇습니다. 엄상필 대법관에 대해서 좀 어떻게 조사된 게 있습니까? 네, 엄상필 대법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네. 그날 20일 날 신율 YTN 신율. 라디오가 있어요. 예, 예. 신율 명지대 교수, 정치학과 예, 예. 교수죠. 이분이 진행하는 데서 신장식이라고 하는 조국 혁신당 원내대표가 나왔어요. 거기서 출연을 해서 그날 뭐 이재명 대표의 구형 공판에 대해서도 뭐 언급도 하고 좀 세기는 한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다가 네, 네. 신율 앵커가 신율 진행자가 그러면은 조국 대표 상고심은 언제쯤 나올 것 같습니까? 하니까 그건 모르죠. 언제쯤 나올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심이 지금 곧 정년이 돼서 바뀐대죠 했어요. 이게 가짜 뉴스입니다. 그게 이제 가짜 뉴스죠. 예, 왜냐 엄상필 대법관이 주심인데 엄상필 대법관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서울고법 부장판사 때 정영심 교수, 조국 대표의 부인이죠. 동양대 정영심 전 교수를에게 자녀 입시 비리와 관련돼서 4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조민 딸이 갖고 있는 9개 스펙이 있어요. 뭐 공주대 생물학과에서 인턴을 했네, 서울대 어디서 뭐 인턴을 했네, 부산대 의전을 해서 이런 내용 스펙을 전부 무효화시켰던 아주 그 정의로운 대법관이라고 소문이 나 있습니다. 그렇죠. 올 2월 달에 임명이 됐는데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추천을 해서 대통령이 임명했습니다. 그때 신숙희 대법관과 함께 두 분이 임명이 됐어요. 네. 그리고 이번에 엄상필 대법관이 하고 있는데 엄상필 대법관은 경남 진주 분이고요. 서울대 공법학과를 나오신 분이고 23회 아마 23회 사법연수원 23회이기 때문에 아마 윤석열 대통령과 동기일 거예요. 자, 이 얼굴인가요? 예, 강골입니다. 이분이. 이분이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정경심 교수가 동양대에서 사용했던 PC를 증거로 받아들일 거냐 말냐까 할 때 받아들였습니다. 증거다 그거. 증거로 받아들였던 분이에요. 그랬던 분이기 때문에 재판 결과가 굉장히 유효하죠. 근데 신장식 의원이 그 실수를 했다 그랬잖아요. 대법원 3부인데요. 이 단부 3부의 주심이신데 이 엄상필 대법관이 거기에 노정희, 그다음에 이훈구, 오석준, 그다음에 엄상필 이분이 있는데 이 가운데에서 이제 신장식 원내 부대변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이 노정희 대법관은 이제 우리법 연구회인가 이렇게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이 여기 지금 그 이훈구 대법관이나 이분이 하여튼 좌쪽에 가깝다, 진보 성향이 있다라고 하는 분들인데 노정희 씨가 물러나고 이번에 김보경 대법관이 그 자리에 들어갔어요. 근데 이훈구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훈구라는 분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는데 이분은 조국 대표하고 서울대 법대 동기일 겁니다. 근데 이분 서울대학교 다닐 때 각종 반 정부 시위를 주도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된다. 왜 김일성을 소개하는 김일성에 대한 소개하는 책을 국가정보원이 아니라 기무사에서 이거는 국가보안법 위반이다라고 해서 1심, 2심이 상당히 관심이 있었는데 이때 이용구가 우리가 김일성에 대해서 잘 알 필요도 있다. 알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다. 그래가지고 무죄를 때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당시 저자를.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그런데 이분이 지난 이용구 대법관이 국회 인사청문회 때 물어봅니다. 조국 대표의 사건이 네가 대법관이 됐을 때 너한테 온다면은 이렇게 가까운 사이인데 어떻게 할 거냐 물어보니까 그러면 저는 그 사건에 빠지겠습니다. 제척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척을 안 하고 있어요. 알고 보니까
취재해서 알고 보니까 이흉구 부부와 이흉구 대법관 부부와 네. 조국 대표 부부가 저녁 식사를 부부간에 저녁 식사를 할 정도로 아주 가까운 인과관계가 있는데 그러네요. 이분이 이번에 저 조국 대표의 저 자녀 입시 비리를 같이서 하고 있는 대법원 3부에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 상에서 주심이 예. 엄상필인데 똑같지 않습니까? 과거에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일 때 권순일이가 직금 것이 아니고 그 전에 친형을 뭐 어디 정신병원에 입원했다고 하는 그런 사건 허위 증언이라고 해서 공직선거법에 걸린 적이 있을 때 네. 5대5로 갈렸는데 권순일이가 저 무죄를 선고함으로써 6대5가 됐고 그걸 보고 김명수가 그걸 따라서 또 무죄를 선고하면서 6대5, 7대5로 뒤집힌 사건이 있죠. 그렇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럴 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엄상필 주심이 굉장히 관심이 지금 큽니다. 그런데 이제 신장식 원내 부대표가 얘기한 것은 실수가 뭐냐면 엄상필 저 대법관의 임기는 6년입니다. 그리고 연임도 할 수 있어요. 네, 그렇죠. 그런데 정년이 다 됐다? 이건 가짜 뉴스입니다. 예. 그거는 잘못돼 있다. 가짜 뉴스를 뭐 겁없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런데 있죠. 예. YTN도 참 이상한 방송이에요. 그렇게 실수를 하고 출연했던 사람이 실수를 하면 정정 보도를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방송에서 잘못됐다. 네, 네. 지금이라도 신장식 원내 부대표가 얘기한 주심 엄상필이 정년이 다 됐다라고 하는 거는 이 보도 중에 나왔던 것은 잘못됐습니다라고 사과 방송을 해야 됩니다. 네. 그대로 왜 정정 보도를 안 합니까? 해야죠. 맞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됐다는 사실과 저는 그 내용을 보고 참 YTN도 엉터리 방송이구나. 뭐 그렇게 믿어왔고 우리가 참 사랑하는 YTN인데도 네. 이게 한쪽에 치우쳐서 방송을 하는구나라는 걸 제가 새삼 느꼈습니다. 네. 네. 우리 백 사장님이 거기 지금 가 있는데 네. 잘해야죠. 그렇죠. 물론 백 사장님이 뭐 시키지는 않았겠지만 예. 편성진에서 이건 바꿔줘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방송도 그렇게 합시다. 잘못된 예. 거는 당연히 당일날 정정 보도를 하죠. 잘못한 다음에 거에 방송에서라도 대해서는. 고쳐줄 예. 것이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정직의 생명을 걸었다고 그렇습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필 규정이죠. 자, 그럼 이제 네 번째 가장 뜨거운 뉴스 메이커 중에 하나인 이재명입니다. 예. 네. 이재명 원내대표와 예. 지금 민주당이 상당히 멘붕에 빠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건에 굉장히 정통한 서정우 변호사라고 이렇게 있거든요. 그분이 제가 이렇게 걸러서 물어봤어요. 이재명 대표가 1심 구형을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했을 때 1년에서 많으면 1년에서 1년 6월 그렇지 않으면 1,000만 원 이하 정도 될 겁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렇게 알았고 그다음에 다른 변호사들도 대부분이 1년 안팎 그리고 뭐 1,000만 원 이하에서 500에서 한 700 정도 벌금 이렇게 했거든요. 물론 100만 원 이상 받으면 무죄라는 말도 했잖아요. 지금은 본인이 주장한 거지만 그렇게 돼 있는 상태인데 검찰이 최고형을 지난 20일 선고를 했어요. 징역 2년형을 구형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성진 재판장이 서울중앙지법 34부에서 예상대로 20일 날 그 1심 구형을 했죠. 근데서 검찰은 상당히 의미 있는 우리가 특이하게 봤던 부분이 몇 가지가 있어요. 뭐냐. 이 피고인은 끝까지 우겨서 무죄라고 주장하다가 증거가 나오면 남의 탓으로 돌립니다. 이렇게 반복해서 국민들을 상대로 거짓말을 합니다. 또 이 사람은 이미 사진에도 나와 있고 또 그와 관련돼서 김문기라고 하는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그분이 극단적인 선책을 21년도 했던 분입니다. 그렇죠. 그분과 골프도 같이 쳤고 녹음도 다 있는데 거짓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1,000개의 사진 중에서 24개, 28장만 내놓고 왜 나왔느니 이렇게 해서 뭐 트집만 잡고 거짓말만 하고 있습니다. 그럼 볼까요? 해가지고 내놓은 것이 뭐냐면 이문세의 사랑이 지나가면 그런 노래 아십니까? 그대 나를 알아도 나는 그대를 모른다. 나는 그대를 모릅니다. 이렇게 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거를 자막에 띄워놓고
이런 상태입니다. 그게 제목이 이문세의 사랑이 지나가면. 사랑이 지나가면. 예.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을 가지고까지 내올 정도로 검찰이 치밀하게 다 가지고 왔어요. 검찰을 농단하고 국민을 농단하고 반복적인 거짓말을 하고 이거 이렇게 되면 법치가 소홀 안 되고 심지어 무슨 얘기를 한지 아십니까? 네. 굉장히 제가 그 현장에서 들었던 건 뭐냐. 네. 검사가 뭐냐입니다. 재판장님, 이 법정에 들어오기 전에 법정 앞에 네. 정의의 여신상이 서 있습니다. 네. 정의의 여신상은 그 누구에게도 다 정의로워야 되고 또 법이 적용이 돼야 됩니다. 네. 이 자리에서 권력을 갖고 있다고 하거나 직함을 갖다고 있다고 해서 법이 한쪽으로 치우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구형을 하겠습니다. 어떤 직책과 직위와 금력과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법은 형평하다는 것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징역 2년을 구형합니다. 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죠. 얼마나 의미 있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끝나고 나서 이번엔 변호인이 진술을 합니다. 네. 먼저 검찰 구형이 한다면 이게 꼭 되게 돼 있어요. 네. 벌을 출한 조건과 벌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쪽이죠. 그리고 당사자 얘기를 듣습니다. 네. 이게 구형 결심 공판의 순서예요. 네. 심리 순서인데 검찰이 구형을 하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를 변호하는 변호인들이 진술을 합니다. 네. 거기서 막 거의 우는 것처럼 하는 목소리로 합니다. 네. 변호사님, 참 재판장님, 이재명 피고인은 이렇습니다. 합니다. 그러면서 검사들이 거기서 우리는 지금 이 대표라고 말하지만 실제 용어는요, 이 대표가 아니에요. 피고인입니다. 이재명 피고인입니다. 그러네요. 이게 잘못된 거죠. 예.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울면서 이분은 해야 되고 나라를 위해서 하고 민주화를 위해서 하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무죄입니다. 검찰이 증거를 조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검찰이 말한 대로 검찰이 미리 앞서서 무슨 얘기를 했냐. 네. 우리가 사건을 조작했다고 한다는데 조작한 거 대시오. 네. 또 우리가 사진을 조작했다는 사진을 어떻게 조작합니까? 대시오. 그렇게 네. 했는데 또 그래서 증거는 안 되고 그럽니다. 검찰이 사건을 조작했습니다. 증거를 조작했습니다. 그러니 무죄입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재명은 딱 그 얘기를 합니다. 네. 이제 우리가 검찰을 무시해온 게 민주당 아닙니까? 네. 검찰을 검수완박이니 검찰 탄핵이니 하면서 검찰을 무시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재명은 이렇게 말합니다. 검찰은 법의 최후의 보루입니다. 이거 얼마나 깜짝 놀라는 일입니까? 법을 검찰을 그렇게 존중을 하는 겁니다. 이번에는. 그러니까 그러면서 자기 내용이 다 무죄라고. 그렇죠. 그러면서 모두 거짓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그렇죠. 하죠. 예. 그러면서 검찰이 한 공소장 내용, 기소장 내용은 다 거짓말입니다. 기소 내용이 다 거짓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검찰은 법치의 최후 보루이기도 하지만 검사는 객관적 의무가 있지 않느냐. 네. 제가 이 나라의 적이냐. 이 나라의 국민 저는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나라의 국민이 아닙니까? 이러니까. 그렇죠. 꼭 맞는 것처럼. 또 뭐라고 얘기를 했냐. 검사는 자기가 모시는 대통령의 정적이라고 해서 나를 권력을 남용해서 나를 지금 없는 죄를 조작해서 감옥에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검사한테 그때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 정적이라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왜 이걸 만나보세요. 네. 백범 선생이나 조봉암 선생은 정말 여기에 빗대서는 안 되죠. 그분들은 나라를 위해서 애썼던 분 아닙니까? 나라 통일 독립과 건국이나 이런 걸로 했던 분이에요. 이 김구 선생은 그 총을 맞아 죽었고 또 조봉암 선생은 그때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이 그랬다는 얘기예요. 진보당이었거든요. 진보 쪽이었거든요. 지금으로 말하는 대로 좌파라는 쪽에서 사형으로 죽였습니다. 근데 나는 지금 또 그 사람이 해서 나를 또 죽이려고 합니다. 하니까 검사들이 픽하고 웃습니다. 아니 김구 조봉암과 이재명을 어떻게 비교를 하냐 여기에 예. 이런 거였겠죠. 예. 이렇게 하면서 나는 무죄입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선택권도 뺏었고 국민이 선택권도 뺏었고 자기는 그랬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심까지 해서 이재명과 변호인들은 무죄를 검찰은 2년 구형을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변론 진술까지 굉장히 재밌죠. 재밌는 일이 생겼죠. 근데 그 반문하는 내용이 참 정말 웃깁니다. 네. 어떻게
검사에게 당신이 지금 권력을 남용해서 증거를 숨기고 조작하고 뭐 없는 사건을 만들어서 감옥을 보내고 예. 정치적으로 죽이고 예. 뭐 결국 국민의 선택권을 빼앗고 그렇게 하는 게 맞느냐? 그렇겠죠. 이게 맞는 소리입니까? 맞습니다. 언론 꼭 맞는 소리 하는 것처럼. 맞습니다. 그래서 예, 그것이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판결이 나오니까 국민의힘은 곧바로 성명을 냈습니다. 김현주 대변인을 통해서 네. 이 검찰의 구형은 사필 규정이다 그랬어요. 아, 사필 규정. 사필 규정. 예. 어디서 많이 익숙하죠. 예. 이날 구형 공판, 결심 공판에 들어가면서 이재명 피고인이 사필 규정이다, 사필 규정 할 거다라고 주장했던 내용을 되치기를 당한 겁니다. 김현주가. 그런 겁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어떻게 나왔을까요? 민주당은 완전히 멘붕에 빠졌죠. 왜? 이재명이 이렇게 되면 민주당 지도부가 선거를 앞두고 큰 혼선이 생기게 돼 있어요. 네. 반 이재명이 지금 7명, 8명이 있지 않습니까? 일단 문재인, 네. 지금 문재인계를 완전히 다 배척을 했잖아요. 임종석, 뭐, 배척은 문재인 쪽, 그 다음에 누굽니까? 조국 쪽. 지금 대권을 놓고 지금 굉장히 물이 붙어 있거든요. 김동연 쪽, 김부겸 쪽, 그 다음에 김경수 쪽. 있죠. 네. 박용진 쪽 그리고 임종석 쪽 다 공천을 못 받은 분들 아닙니까? 네. 이쪽이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즉가닥 논평을 내거나 뭘 했어요. 좀 올바르게 판단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정도로 냈지 검찰을 막 욕하거나 안 했는데 그렇죠. 그런데 민주당은 세게 검찰을 욕합니다. 네. 김동화 국회의원이라고 이 이재명 대표 변호사를 했던 분이 이번에 공천받아서 국회의원이 됐는데 네. 이분은 검찰은 윤석열 정부의 뭐 정적 죽이기에 뭐 나섰다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세게 욕을 합니다. 아주. 네. 막 거기뿐만 아니에요. 그러더니 이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이재명 대표의 가장 큰 분신이 두 사람입니다. 아시죠? 김민석과 정청래예요. 그 전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 이해찬계는 이 다음에 제가 지금 취재 중에 있는 것이 이해찬계가 지금 다 죽였어요. 그 이해찬계가 누구냐? 이런 사람들입니다. 조정식이 같은 사람들, 홍익표 뭐 이런 사람들이 지금 다 죽었어요. 다 죽여놨습니다. 그러네요. 문재인 사람들 다 죽였어요. 아시죠?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 빼고는 거의 다 뭐 김동연이나 이런 사람은 다 문재인파 아닙니까? 여기서 국회의원 했던 분들이죠. 박범계니 이런 분들. 이 사람들인데 김동연 지금 도지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검찰이 법 해석을 잘못했는지 좀 의문이다. 그 때문에 재판부가 잘 판단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 하는 정도만 나왔어요. 이런 상태에서 정청래와 김민석이 뭘 했느냐. 검사 압박법을 만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거 하자마자. 그런 것도 있어요. 예, 그런 게 있어요. 첫 번째, 박상용 검사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박상용 검사가 대북 송금 사건을 했죠. 박상용 검사를 탄핵 청문회를 하겠다고 다시 들고 나왔죠. 할 겁니다. 또 그게 내용은 뭐냐면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가 그 박상용 검사한테 저걸 받아서 뭐 사주를 받아서 뭐 조작을 했다 뭐 이렇게 입을 맞췄다 뭐 그런 얘기인데 장시호 씨가 그건 거짓말이다. 내가 그때 그런 것은 우리 지인들한테 과시하려고 한 것으로서 검사님과 누군께 정말로 사과합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이렇게 한 거 있어요. 근데 그걸 해서 박상용 검사를 탄핵 청문회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가지를 만드는 거예요. 세 가지. 뭐냐. 검사가 편파적인 수사를 해서 기소를 했을 경우에 검사 탄핵이나 검사 처벌을 하겠다. 두 번째, 임의로 검찰 수사를 임의로 배정한 거 이것도 처벌을 하겠다. 세 번째는 검사의 승진 여부를 검사하는 기준에 유죄와 무죄가 나온 것도 평가해 놓겠다. 그래
검사, 압박 3건이라고 3건이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를 만들고 있어요, 지금. 곧 만들 겁니다. 근데 여기가 의석이 많기 때문에 만들어질 겁니다만 그 법을 대통령께서 어떻게 처리할지는 모르겠어요. 거부권을 행사할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아까 김건희 특검법은 대통령과 대통령실에서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어제 밝혔기 때문에 이 법은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뜨거워졌어요. 그렇다면 이거로 그칠 거냐? 아닙니다. 왜 이재명 대표한테만 이렇게 또 많이 있습니까? 현재 대장동, 백현동, 그다음 성남FC 후원금 사건이 현재 재판 중에 있죠. 그렇죠. 그리고 대북 송금 사건 재판 중에 있죠. 수원지검에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원지법에서 재판 중에 있죠. 그다음에 20일 날 다음 주 30일 날 다음 주가 아니군요. 다음 주 30일 날 서울지법 형사 33부 김동연 판사가 주심으로 있는 이 위중교사 사건이 있어요. 그때 KBS 2002년 KBS 최철호 PD가 검사한테 전화를 해요. 이재명하고 같이 그 이재명 변호사 사무실에서 거기서 검사인 것처럼 해서 검사 사칭해가지고 성남지청 검사를 사칭해서 당시 성남지청 시장인 성남시청 시장 김병량이한테 내가 검사입니다. 그런데 뭐 이런 사건에 뭐 허가내 준 거 있습니까? 막 이렇게 했어요. 그도 검사를 사칭해가지고 그런 사건이 있는데 그것이 위중교사라고 해서 그 당시에 했던 사람들이 다 실토를 했어요. 최철호 PD도 실토를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재판 과정에서 김병량 씨도 죽었어요. 그런데 김병량 씨의 비서관이 김진성이라는 사람한테 이재명이가 전화를 해서 그때 네가 들은 걸로 해줘라. 그러니까 저는 캠프에 나가 있어서 그 내용을 모릅니다. 근데 야 이런 식으로 해라니까 어떤 식으로 할까요? 그러니까 내가 그거 변론 요지를 보내줄게 해라 하는 얘기를 하고 그것이 녹음됐고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이 지난번에 공개를 했죠. 이게 유중교사 사건인데 유중교사 사건은 다른 사건 지금 뭐 대북 송금이나 이런 내용보다 더 큽니다. 이 사건 위중교사는 사법 방해이기 때문에 굉장히 엄벌이에요. 5년 정도 나올 걸로 형이 나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센 사건이거든요. 근데 무죄가 아니면 그렇다는 얘기죠. 근데 이 김동연 판사가 이 30일 날 결심 공판을 합니다. 이것도 아침에 오전에 피고인 신문을 검사가 묻고 오후에 결심 공판이 나와요. 검사가 구형 내보내고 변호인들이 변호인 진술을 하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거기서 또 피해자 진술을 합니다. 피고인 진술을 합니다. 거기서도 물론 검찰이 조작했다고 하겠죠. 그런데 그렇게 못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엊그제 그 녹음이 모두 다 조작된 겁니다 했는데 그래? 그럼 틀어보자 해서 틀어봤는데 30분간 틀었는데 판사가 이랬어요. 판사는 이제 저도 잘 아는 분입니다만은 중요한 것이 이거예요. 이 판사가 지금까지 이 사건을 계속 끌어왔다는 사실이 의심스럽고 그리고 아까 한성진 재판장처럼 아까 공직선거법처럼 이렇게 세게를 못 가요. 이리 지금 많이 눈치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법조인들이 의심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아는 김동연 판사는 그런 분이 아닌데 지금 법 쪽에서 많이 심판을 받고 있다.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월 7일부터 시작하는 10월 7일부터 25일까지 시작되는 국정감사에 아마 감초처럼 나올 것이고 이걸로 인해서 그 다음에 이어질 올 예산 결산과 내년 예산 심사에 악영향을 줄 것이며 이것이 가을 전국의 핫 이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뉴스메이커 4인 김건희, 김영선, 조국, 이재명까지 이재명은 지금 4개 재판에 7개 사건에 11개의 혐의. 가슴이 벅찹니다. 근데 참 불행해요. 서로 앞을 내다보고 여야가 지금
저 북한이 저렇게 공격하겠다고 난리고 국민들이 지금 내수가 안 올라서 이렇고 막 이런 게 서로 머리를 맞대서 어떻게 하면 경제를 살릴 것인가가 아니라 네. 김건희는 사사건건 안 걸린 데가 없고 이재명은 사사건건 안 걸린 곳이 없고 이거 가지고 어느 세월에 지금 22대에서 국민을 위해서 나라가 제대로 가겠습니까? 네. 이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네. 이제 자중들 했으면 좋겠어요. 권력이요. 권력 잠시 있는 우리 그 성경에도 있습니다만은 이슬에 이파리에 맺혀 있는 잠시의 이슬에 해마 뜨면 사라질 것이 권력 아닙니까? 네. 천년 만년 가는 것이 아닌데 이놈의 권력을 가지고 이렇게 시끄럽습니다. 알겠습니다. 야, 오늘은 신수용의 뉴스레이다가 아주 그 뉴스메이커 이 4명에 대해서 아주 집중 취재를 아주 잘 해주셨습니다. 예. 간만에 나오니까 취재를 열심히 했네요. 아, 그렇습니까? 예. 네. 자, 여러분 가을 폭우 끝나고 완연한 가을인데 네. 이 완연한 가을에 이제 건강도 챙기시고 네, 건강하십시오. 뭐 뉴스가 기분은 안 좋지만 그래도 기분을 좋게 해서 예, 좋은 가을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예, 지금까지 신수영의 뉴스레이더 신수영 대표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